안녕하세요, 닥터 송입니다. 이번에는 모공 풀코스 편입니다. 치료하기 어려운 코 모공 어떤 게 있냐면요, 제일 첫 번째, 코 모공 개수가 많은 사람, 즉 피지성 개수가 너무 많은 사람은 치료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일부의 코 모공이 좋아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코 모공의 변화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시각적으로 변했다,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코 모공 개수가 많은 사람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코가 붉은 사람입니다. 코가 붉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 번째와 연관되는데, 세 번째는 코 피지의 분비가 활발한 사람, 즉 코가 붉으면 피지선이 자극돼서 피지 분비가 활발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붉은 사람과 피지 분비가 활발한 사람은 코 모공이 쉽게 악화되기 때문에 치료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네 번째는 코 모공을 비교했을 때 남성과 여성, 남성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게 되는데, 그 호르몬이 분비되면 피부가 질겨지게 되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때 남성이 코 모공 치료가 더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코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많은 사람, 어떻게 보면 코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사람, 코에 피지를 짜는 사람, 거울을 늘 보는 사람, 코에 관심도가 너무 올라가 있는 사람, 즉 코를 가만두지 않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은 코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공이 좋아지는 효과가 더뎌지겠죠. 왜? 다시 피지를 짜고 자극을 주고 각질 제거를 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코 모공 망가질 테니까. 즉 코를 자극을 많이 주는 사람은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여성분들 중에서 생리 주기에 따라서 피지 분비가 업다운이 큰 사람들, 즉 생리 주기에 따라서 피부가 심하게 망가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코 모공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듯 하다가 생리가 다가올 때 다시 확 악화됐다가 좋아지다가 다시 확 악화됐다, 이게 반복되게 되면 치료 효과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경우가 일반적으로 코 모공 치료를 할 때 치료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이 질문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유분 분비가 줄어들면 코 모공이 작아지는가? 절대 아닙니다. 유분 분비가 감소되게 되면 코 모공이 악화되는 속도는 좀 늦어질 수 있어도 한번 늘어나서 커져버린 코 모공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유분 분비가 갑자기 감소하게 되면 코 모공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 피부 표면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있는데 그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갑자기 피부가 막 망가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분 분비가 감소하더라도 천천히 감소해야지 코 피부가 망가지는 거, 코 모공이 악화되는 속도를 천천히 늦출 수 있지,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꼭 기억하세요. 유분 분비가 감소되는 약을 먹거나 연고를 바르면 대부분 코 모공이 좋아진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코 모공의 개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을 먹거나 연고를 바르게 되면 그 약이 작용하는 부위에는 상대적으로 유분 분비가 감소해서 뭔가 좀 깨끗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유분은 우리 몸의 노폐물과 같은 건데 계속 분비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억제되지 않는 피지선과 모공에서 더 많은 유분이 분비가 되고 더 피지가 알갱이가 돼요. 즉 약이 작용하는 부위, 연고가 작용하는 부위에서는 분비가 더 감소할지 몰라도 그 약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곳의 피지선에서 분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도 이쪽이 더 악화되는 현상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모공은 더 악화됐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분 분비가 감소되거나 어떤 줄어드는 약이나 연고를 발랐을 때 무조건 코 모공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먹는 약들의 문제가 뭐냐면 약이 몸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간 수치를 많이 올리게 되고 탈모, 관절염,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약을 먹다가 장기간 먹다가 끊게 되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몇 개월 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약을 먹을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질문은 세 번째 것과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약을 먹거나 연고를 바르면 실제로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뭘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요, 모공의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피지선의 양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유분이 평소에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유분이 좀 더 준다고 하더라도 코 모공이 확 악화됐다, 건조하다 이런 느낌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비타민 A 계열의 연고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또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냐면, 피부 밑에 미세혈관들이 작은 것들이 생성돼서 아까 말했듯이 유분 분비가 거의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작은 미세혈관에 의해서 자극해서 적절한 유분이 유지되는 현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 계열의 연고를 사용 후에 모공이 좋아졌다, 피부가 좋아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그렇게 피지선 발달이 많지 않은 사람들, 모공의 개수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공 개수가 매우 많은 사람들, 막 피지 분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질문은 슬픈 이야기지만 화장을 하면 피부는 무조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프라이머를 한다거나 비비크림을 하게 되면 모공을 막았다가 나중에 클렌징을 해야 되는데, 그 막는 것 자체로도 자극이 될 뿐만 아니라 클렌징 할 때 클렌징 오일 같은 게 피부를 계속 자극하고 러빙을 하면서 밀게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피부가 계속 망가지면서 모공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걸 안 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 최소한 자극을 줘야 돼요. 이중세안을 가능한 한 피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화장품을 쓰기 전에 재생크림이라든지 수분크림을 먼저 위에 기초로 발라가지고 나중에 클렌징이 쉽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화장품을 클렌징할 때 너무 많은 자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간단히 요약하면, 바르게 되면 최소한 쓰고, 바르게 되면 그 밑에 먼저 기초로 재생크림이라든지 수분크림을 발라가지고 나중에 클렌징이 쉬운 상태로 바르는 게 좋다. 그래서 피부의 악화를 최소화시켜라. 그것만이 좀 스트레스 받는 걸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부 내용 유익하셨나요? 2부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